예,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상 후보자님 일단 후보가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이시죠? 네. 예, 근데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방송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ICT나 통신 분야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존경하는 신 의원님의 염려에 저도 예.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자신은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했지만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방송을 공부한다는 것의 상당한 부분은 통신에 대한 공부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 대해서 논문도 썼고 무엇보다도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는다 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진영 논리로 항상 대립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생활하고 더 밀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라든지 이런 통신 분야 정책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 분야에서 국민들이 제일 가깝게 체감하고 있는 게 가계통신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후보자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단말기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신요금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련된 사항은 한 10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은 다 미래부 소속이고요. 예. 저희로서는 이제 분리공시제, 예. 그다음에 상한금, 보조금 상한제 예. 폐지 예. 등등을 저희가 관할하고 예. 있고요. 그건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부랑 같이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뭐 선택 약정 할인폭을 상향한다든지 분리공시를 통해서 출고가를 인하를 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할부 수수료 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통법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네.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에 알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하면 좋지만 또 예. 이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후보자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저희가 단통법을 들어온 지 3년 도입을 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 완전 지급제도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 단통법에서 추구했던 여러 방식의 할부 수수료 폐지라든지 선택 약정 할인폭을 증가시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행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 의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할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이자 할부 수수료가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고지를 잘 안 해서 네. 그 소비자들이 선택을 못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보를 반드시 그 제공해야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사실은 방통위가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방송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지방방송사들이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송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그거는 방송법에도 이 지방의 균형 발전도 제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또 지역방송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신용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세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지한지 모르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인데 아파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는 통신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은 건지 청문회장이 생뚱맞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통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하는 네. 업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얼마 전에 빗썸의 그 네. 정보 누출이 네. 있었고 뭐 그 전에는 여기어때가 있었고 작년에는 인터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일어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4건이었는데요. 개인정보가 누출된 건수가 총 2억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못 쓰게 해서 활용을 못하게 해서 이 관련 산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 한편에서는 개인정보가 전혀 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좀 반갑게도 아까 인사해 주시는 말씀 중에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매번 반복되는 유출 사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킹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이 유출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정보 보호를 마구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또 관대한 측면도 있고 특히 이 사업자들의 영세해서 그런지 그 방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정보의 그 소중한 거에 대한 유출을 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좀 박약한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예. 정보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의 우리 삶의 관행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투철하지 못한 것이 한 못하죠.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정말로 그 최신 기술로 해킹이 들어오면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아니면 그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주의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강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어떤 이제 그 형법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 최대 3%까지만은 과징금을 할 수 예. 있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완전히 회사가 망할 정도의 예, 징벌적 배상을, 징벌적 예, 배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배까지도 물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상제도 이런 것까지를 좀 다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거대 그 포털사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거기 거대 포털사의 그 큰 영향력에 비해서 그 포털사의 임시 조치, 뭐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셨던데 임시 조치가 너무 이제 포털사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그 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명백한 어떤 표현의 자유 침해를 포털사로부터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포털사의 임시조치가 작년에만 45만 건 이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시키는 거, 아까 뭐 시간을 단축시킨다 뭐 이런 거를 하셨는데, 이 임시조치는 뭐 바로 해야 되겠지만 연달아서 바로 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임시 조치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많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많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임명이 되면 그 문제에 저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제가 여성가족위원회도 같이 복수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뭐 일베라든가 DC 인사이드라든가 이제 인터넷에서의 어떤 그 혐오나 차별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것들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그동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해 정보나 아니면 그 청소년한테 유해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거에 있습니다. 대한 거 구체적인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그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음란물 사이트라든지 또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생각 안 제가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까지 긴밀하게 면밀하게 생각해보진 예, 못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예, 있으신 거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뭐 잠깐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을 그냥 시간상의 문제를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국가 재난방송의 주간 방송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그런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개선책이나 그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아직 해주시겠습니까? 방안은 없고요. 예.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은 전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관 방송인 뭐 KBS 같은 데서 나서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관심을 환기시켜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방송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방송사에게 저희가 권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편성의 좀- 자유이기 때문에 매우 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공영방송들이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제 시청률에 연연해서 오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공영방송의 기능을 좀 잘 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예, 저는 아까 존경하는 오세정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조금 더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신 걸 봤는데 많은 부분에서 통신 쪽은 특히나 그 미래부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다 이런 이제 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미방위 위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미래부 업무인지 방통위 업무인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사후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계속 저희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능은 미래부, 규제는 방통입니다. 근데 사후 규제는 방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근데 보면 방송을 보면 지상파는 방통이고 IPTV는 미래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성 방송도 미래부죠. 모바일 네, 소위 유료 방송이라는 예, 것. 모바일도 미래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VOD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한 화면에 쫙 채널들 뜹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뭐 미래부에 하면 이게 그 채널들 쫙 뭐 20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몇 번은 우리 소속이 있고 미래부 소속이고 몇 번은 방통위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방통위에 하면 이거는 우리 거 맞는데 모르겠다. 이거 전체가 뭐 그 다음번에 다시 전화해서 이거 전체가 이거는 미래부 겁니다. 이렇게 서로 넘기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처 안에서도.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오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뭔가는 좀 이렇게 지금 뭐 말이 좋아서 진흥과 규제를 구분을 했지 사실은 업무 분담이
잘 되자고 업무 분담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인위적인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부처 간에 적당한 못 가르기를 해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치를까지 갈 필요 없이 한 부처 내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나눠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통신 융합 시대고 예. 특히 지금은 디지털 융합이라고 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 예. OTT 서비스 같은 것이 전형적이거든요. 이게 방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통신이냐 방송이냐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기구 또는 뭐 지능 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와서 며칠 있어 보니까 정말 그게 더 절실한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국회에 와 네.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안 돼 있는 상태? 저희는 의견을 낼 생각이지만 이제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정부 조직법상의 그 뭐 결단을 더 윗선에서 내린다든지 또는 저희와 미래부가 잘 얘기를 해서 정말 국가의 방송통신 규제와 지능의 체계화, 시스템화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 가능할 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규제하고 지능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반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잘하는 규제는 사실은 지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이제 스위칭 얘기하는 착한 규제는 지능의 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규제, 지능 이렇게 나누는 아이디어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더 현재 정부 조직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가는 방안을 좀 예, 그건 저희들도 좀 논의를 하고 특히 상대와도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예, 신용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